새벽 시간 제보자의 차량은 아무도 없는 터널 안을 지나고 있는데 저 멀리 지금 보셨죠? 밝은 불빛이 보이더니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문제의 역주행 차량이었는데요. 터널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어머나. 역주행하면서 달려오던 그 가해 차량이 잠시 후 흰색 승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맙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심지어 사고 지점은 터널 안에서도 굽어진 커브길이었습니다. 이 밝은 낮에도 이 상황에서 마주오는 차를 예상하고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 향후에 보험사와 손해배상 산정 시 가해 차량 과실 비율이 100%로 책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이 함께 타고 있던 아내, 두 자녀, 장인, 장모 등 일가족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만 이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 역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 직후에 이 가해 차량이 왜 터널에서 역주행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오늘 유력한 사고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 혈액을 채취해서 국가수의 성분 분석 의뢰를 해봤더니 20대 남성 운전자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그 터널에서 역주행하는 줄도 지금 몰랐던 거 아닙니까? 박주희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운전자가요, 이 20대 남성이 가해 운전자는 바로 현역 군 간부였습니다. 이 직업이 밝혀지고 나서 사실 더 충격이었는데요. 세상에.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지 해병대 수색 부사관이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가해 차량이에요. 지금 이 차량이네. 네, 근데 당시 이제 휴가를 맞아서 이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에 이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네. 심지어 그 SNS에 본인이 술자리를 즐기던 장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이 가해 운전자는 이 잘못된 진입로로 들어와서 사고 지점인 터널까지 약 4km를 역주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km나요? 네, 교차로에 우회전 금지라는 표시판이 있었는데 이걸 못 보고 들어왔던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역주행을 하는 거를 이제 주변 차량들이 발견을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네.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워낙 빠른 속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고를 막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었습니다. 가족분들도 지금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운명을 달리한 피해 운전자의 아내로서는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이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이신 두 분도 굉장히 큰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굉장히 후유증이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떠나보내신 분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다내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다 피멍이 든 상태에서 남편의 장례를 치른 것으로 세상에. 피해 운전자의 친구를 통해서 그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이 사망했으니까 참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가해자가 지금 사망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의 친구가 이렇게 호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부모님도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가해자는 또 사망해버렸다. 그럼 이거 합의금 문제라든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너무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당시 상황을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는 순간 그냥 정면으로 차가 들이받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 이 피해자 유족분들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결국 보험이 정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해 차량뿐만 아니고 우리 피해 차량도 아마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지금 보면은 보험금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해서 제가 미뤄짐즉한데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소송을 해야 돼요? 피해자 입장에서 세상에. 그렇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최대한 어떤 보험금 지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자들의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나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보험금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특히 사망한 남편이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더불어서 지금 거기에 같이 타셨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지금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실이익, 한마디로 살아 있었다고 하면은 가동연한까지 벌 수 있었던 돈이 사실 이번 사고로 해서 다 날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보험사가 좀 박하게 어떻게 보면 계산한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 정년 퇴직하고 더 이상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망해도 이른바 손실이 생기는 그 어떤 수익에 대한 것을 정말 거의 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보험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피해자 가족들이 전부 다 지금 대부분 다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 피해가 좀 일정 부분 회복된 다음에 보험회사와의 어떤 협의 그리고 이후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사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변론으로 형사적으로 이제 보험에 대한 합의금, 네. 형사 합의금 이런 부분은 사실상 가해자가 이 사망했고 물론 뭐 사망함에 따른 공무원 관련되는 어떤 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압류해서 받을 네. 수는 있겠지만 아직 20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이 피해자들이 보험금 이외에 얼마만큼 어떤 그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자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아빠 없이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 정신적 고통 그건 보상 안 해줘요? 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지금 3살, 5살이라고 하거든요. 아직 이제 한창 자랄 나이인데 이 아이를 두고 두 아이를 두고 엄마가 혼자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험 상대 아니면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일단 그 사망한 그 가장에 대한 그 가장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또 본인들 가족으로서 이 자신들의 이제 가장을 잃은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또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사망한 원인이 교통사고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과실이었다라고 하면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또 가만히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가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에서 사망했을 때 받는 위자료보다 더 훨씬 상향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해서 이 소송에서 잘 주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